면허가 없는 업체는 1,500만 원 이상에 대한 시공 불법이거든요. 인사사고가 나서 도망가는 업체도 간혹 있고요. 혼자 하면 생고생, 함께 하면 성공개원! 저는 성공닥터에서 의료 장비를 맡고 있는 병원 메디칼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병원 전문가 디자인 도도 김주현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닥터에서 인테리어 담당을 맡고 있는 디자인 도도의 김주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개원 준비하실 때 인테리어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서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처음 이제 질문하시는 게 무엇부터 해야 되죠?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측을 하고 평면도 작업부터의 시작이 인테리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평면도를 작업을 할 때는 진료 컨셉에 따라서 동선이 확연히 차이가 좀 납니다. 개원하실 때 상담을 해보면 원장님의 동선을 중요시하는 원장님들도 계시고요. 환자의 동선을 중요시하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어떤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그 두 가지 다 원장님들이 효율적인 진료 동선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하시는 거거든요. 당연히 저희와 상담을 하면서 평면도에 대한 부분을 작업을 하지만 선후배님들이나 이미 좀 동기분들이나 개원하신 병원들에 가셨을 때 이 동선 너무나 마음에 든다 내지는 이런 루트가 환자들한테도 되게 편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간단하게 좀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저희 같은 회사를 만났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전달해 주시면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동선을 효율적인 평면도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이 좀 있을까요? 인테리어도 실내 건축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좀 취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모든 인테리어사가 다 면허가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간혹가다 인테리어 하면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 인사사고가 났을 때 면허가 없다 보니까 책임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걱정을 하시거나 경험하신 원장님들이 제법 있으시거든요. 면허가 없는 업체는 1,500만 원 이상에 대한 시공 불법이거든요. 그 무면허 업체일 경우에 원청이 책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공사를 하다가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 같이 면허를 취득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산재, 근제에 대한 코드를 받습니다. 그거는 매년 일정 금액의 보험료도 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무면허 업체인 경우에는 산재보험공단이라든지 그 공단 자체에서도 사각지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나서 도망가는 업체도 간혹 있고요. 사고가 났다 후산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후산재가 이루어졌을 때는 원청인 원장님도 자율증 따로 피해볼 수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한데요. 인테리어에서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당연한 얘기지만 병원 전문 인테리어 회사를 만나는 게 맞습니다. 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법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일반 업종과 다르게 특이성이 좀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전문 인테리어 회사를 만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성공 개원을 했던 선후배님들이나 동기분들 그런 분들한테 소개를 좀 받으세요. 증명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신뢰가 쌓인 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도 성공 개원하면 선후배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처럼 세미나에서 좀 참석도 좀 하고 경험이 많은 업체를 토대로 그래도 저희 세미나 업체에서 그래도 저희가 증명돼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그런 업체를 취합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테리어 중에서 꼭 이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업체를 3군데, 많게는 5군데 정도 만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성공적인 개원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원장님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건 금액이잖아요. 싸게 잘해야지만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누차 강조를 하는데 평면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 군데 업체들이 준 내용을 토대로 거기서 좋은 부분 예를 들어 첫 번째에서는 대기실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두 번째 업체는 진료 동선이 마음에 든다. 두 번째 업체는 처치 공간에 대한 동선이 마음에 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를 취합을 한 다음에 평면도를 조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절차는 견적입니다. 근데 그냥 전화해서 평면도 이 정도면 된 것 같으니까 견적을 좀 부탁합니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던지지 마시고요. 실질적 공사를 할 때는 크게 5가지로 분리가 되거든요. 인테리어, 냉난방, 소방, 사인 간판이죠. 가구 이렇게 5가지로 분리해서 견적을 좀 받아보신 다음에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팀이 조금 경쟁력이 이렇게 싸게 들어왔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견적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느 업체는 뭐 가구 일부가 들어가 있거나 어느 업체는 뭐 의료 커튼과 블라인드가 들어가 있거나 원장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어려운 용어들도 좀 있으시고요.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 또 들어가고 그럼으로써의 가격 차이가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용납방, 소방, 사인 다섯 가지를 분리해서 견적을 받아보시면 아무래도 비교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받아보시는 것도 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